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6호 제7면 기사입니다.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음악세상 제13회 장미회 음악회 더불어 성황리에 마무리. 사단법인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부는 매년 장애, 비장애 가족과 함께 음악으로 사회통합과 장애인식 개선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음악회 더불어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음악회가 취소되어 음악회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관객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전하였다. 올해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전 방역 패스 제출 및 코로나 사전 검사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 무대를 페이스북, 부모연대 밴드 등을 통해 생생한 라이브로 방송되었다. 장미회 음악회 더불어는 올해 13회째인 발달장애인 음악인들의 음악축제이다. 이 음악회는 발달장애인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함은 물론 음악교육을 통하여 단체생활, 자립생활, 여가생활을 배워 지역사회에서 음악활동가로서의 자질을 선보이게 되는 간절한 꿈의 무대이다. 음악회를 관람한 일반 시민들은 장애, 비장애인과 함께 무대를 만드는 모습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는 기회가 된다며 장애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평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12월 12일 오후 7시 30분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아나운서 류수경의 진행으로 난타 소리놀이, 나눔꽃 챔버 오케스트라, 댄스팀 등 총 9팀이 무대에 올라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사랑의 울림이 세상에 온기로 전해지길 바라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며 사회적 역량 강화와 사회관계선 호전,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음악으로 함께하는 봉사, 통합교육을 통한 교육의 확장,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 등 서로 간의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되길 당부하는 축사를 전달하였다. 허혜영 회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부천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희망의 무대가 되고 싶다. 음악으로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며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면서 부천시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장애인 부모님,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2년 연속 대상. 부천시는 12월 14일 2021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복지행정상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시상한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시상식장과 지자체 현지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대상을 수상한 총 19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트로피 전달, 지자체 대표 수상소감, 비대면 축하 공연으로 참석자 모두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했다. 부천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체계 개편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향후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2년여간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부천시 강점인 민관 협력 기반의 탄탄한 조직력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대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 부천시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분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애써주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영예를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천시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가족들이 돌봄 걱정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20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 부천시는 지난 15일 민관협력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운영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활용을 위해 협력한 관련 기관과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10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지역복지를 위해 앞장선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공자 표창, 제8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감사패 전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영상을 공유하며 그간의 성과를 나누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부천시 지역사회보장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헌신적 노력과 열정적인 활동으로 2021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대상 및 경기도 민관협력 최우수시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어 부천시 사회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2022년에도 민관이 힘을 모아온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행복한 부천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간공동위원장인 손태용 교수는 8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10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그간의 성과를 함께 나누지 못하여 아쉽지만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 소유의 이웃과 시민 복지 발전을 위해 땀 흘려 활동하신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계속하여 힘을 모아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첫 인권청사 지동행정복지센터 현판 제막식. 수원시 첫 인권청사인 지동행정복지센터가 15일 신청사 현판 제막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개청을 알렸다. 12월 6일 문을 연 지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8달구 세지로 339는 연면적 2560.8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0월 완공했다. 1층에는 민원실 복지상담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못골마실, 문고, 못골마루가 있고 2층에는 200석 규모 대회의실 주민자치사무실 공유주방 소회의실 등이 있다. 옥상에는 정원을 조성했다. 수원시는 2017년 9월 공직자, 인권건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물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수원시는 지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수원시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신청사는 입구를 비롯한 모든 공간에 턱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어려움 없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청사 곳곳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했고 자동문을 여는 버튼은 아래쪽에 있다. 청소노동자 쉼터는 별도로 마련해 놓았다. 장애인, 어르신, 아이까지 누구나 불편 없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신청사에는 BF, 베리어 프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공공시설물 자치법규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정책이 시행되거나 건축물 시설 등이 건립됐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서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날 현판 제막식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인사말, 제막식,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시장은 공공건축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며 하지만 인권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동행정복지센터 청사는 입구를 비롯한 모든 시설에 턱이 없고 곳곳에 점자 안내판이 있다며 작지만 세심한 변화가 이용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안심벨 사업으로 안전한 스마트 도시 만든다. 수원시가 여성 1인 가구, 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안심벨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 수원시는 내년 12월까지 인계동, 우만 1, 2동의 여성 1인 가구, 노인 가구, 범죄 취약지역 점포 운영자 등 3천 가구의 경기 안심벨을 설치한다. 경기 안심벨은 1인 가구, 범죄 취약 가구 등을 위한 범죄 예방 대응 시스템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안심벨을 누르면 경찰이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 서비스다. 집에 설치하는 고정식 단말기와 휴대할 수 있는 이동식 단말기가 있다. 경기도는 행안부 주관 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1인 가구 및 범죄 취약 가구 자가 내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응모해 선정됐고 수원 인계동, 우만 1, 2동 3,000번지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 안심벨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실증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원시는 안심벨 설치를 마친 후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와 운영 현황을 분석해 안심벨을 수원 전 지역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개최. 수원시가 올 한 해 동안 협의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위원들을 표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수원시는 17일 오후 2시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리스홀 6층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변화의 흐름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수원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열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는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유공자 표창 및 시 동협의체 성과 보고, 전문가 특강, 2개,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다. 먼저 수원시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시 동협의체 위원 공직자 및 우수 동의 표창장을 전달했다. 시와 동협의체별로 각각 7명씩 총 14명과 6개 동의 유공자 표창을 받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종합평가로 11개 동의 표창을 받았다. 이어 컨퍼런스에서는 김태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이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관해 특강을 펼쳤다. 또 김입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자치분권에 따른 지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치분권과 복지분권 실현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과 강연자들, 시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함께 판넬로 참여해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변화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